자, 그래프 얘기하면 결국은 여기까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ST, VT, AT.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ST, VT, AT. VT, AT. 결국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대단히 많이 내용을 꼬거나 그런 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물체가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뭐죠? 이동거리 없잖아요.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럼 속력 없고 가속도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런 운동을 했다. 자,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녀석은 정성적 성질만 딱 보면 매 시간 동안, 자, 이게 지금 Y축이라면 Y축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죠? Y축이 요 값이 이게 Y축인데 이게 변화량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시간 1초일 때, 여기가 시간 이제 2초일 때, 그래서 매 초당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구나. 무슨 운동하죠? 등속, 직선 운동하는구나. 그죠? 등속, 직선 운동하는구나. 그럼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우스도 얘가 지금 V인데요. V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뭐 2m/s다 라고 정리해 놓으면 이게 2m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2m가 되겠죠. 2m. 여기 2m면서 정지했던 특정 제한 기준점에서, 그죠? 얘가 2m, 그 다음 또 2m를 갔으니까 누적해서 4m를 가는구나. 그럼 이걸 VT로 바꿔주면 얘가 2m/s가 되겠죠. 항상 단위 보시면 돼요. 미터, 여기는 초. 대신 여기랑 얘를 곱했을 땐 초는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면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터만 남게 되는데 그 미터가 어디에 있어요? Y축에 있으니까 면적은 의미가 없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뭐 그게 자세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선 ST에서는 면적의 의미는 없고 VT에서 면적이 이동한 거리구나 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요걸로 뭐예요? 일정하게 가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가장 기본형이 되겠죠. 몇 초 동안이죠? 시간이 2초 동안이면 그럼 2 곱하기 2니까 여기까지 4m를 그죠? 일정하게 등속운동해서 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 가속도는 단위가 m/s 제곱입니다. 초당 속도가 얼마큼 변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초당 속도가 얼마큼 변했니? 근데 처음 속도도 0이고 나중값도 0이에요. 나중값도 2죠. 그러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값이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화가 없구나. 가속도가 없구나. 즉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 없으니 가속도는 0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무슨 운동이에요? 얘가 바로 등가속 운동이죠. 그죠?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 시간 t초 동안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 나올 텐데 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다라고 딱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 정성적 성질만 나타내는 거고요. 숫자가 눈금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정량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여기까지 시간을 3초라고 표현하고요. 자, 얘는 뭐 30m/s.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30m/s죠. 그럼 면적은 45m가 되죠. 그죠? 매 초당 간 비율은
1대, 3대, 5대, 7대, 9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1, 3, 5.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바로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하고 그 가속도는 방금 본 것처럼 정지 상태에 있다가 3초 동안 일정하게 증가해서 30이 됐다는 건 초당 속력이 10 변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10m/s 제곱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 G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35인데 우진이는 이미 이 비율을 알고 있어요. 1에 해당되는 값이 아까 5m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1초 때, 자, 1초 때 얼마에 가느냐? 5m 위치에 있을 겁니다. 1초 때. 2초 때는요, 얼마 있어요? 그쵸? 1호부터 15m를 더 가서 20m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그럼 3초 때는요? 그쵸? 45m니까 20, 40, 45니까 대충 요즘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따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저희가 방금 좀 전에 했던 공식, 이동한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던져집니다. 대신 가속도의 크기가 10이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10으로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0, 자, 단위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요 수치가 10이라면 10으로 일정한 겁니다. 몇 초 때까지? 3초 때까지 일정하죠. 그럼 여기서 면적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럼 마찬가지로 단위를 곱해주시면 돼요. 단위를 곱하면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는 자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니까 여기서 세크가 하나씩 지워지죠. 지워지면 미터 퍼 세크만 남습니다.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속도가 나오는구나.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죠. 근데 딱 봐도 지금 부호가 양수를 띠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야? 3 곱하기 10이니까 30m/s만큼 속도가 일정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속도 변화량을 던져주는구나. 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런 모양이 나타나는구나.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는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반대로 가볼까요? 처음 속력이 30m/s였는데 정확하게 3초 만에 속력이 0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요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가 될 것이고요. 그 크기는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되는구나. 초당 속력이 10씩 감소해야 처음 속력이 30이었는데 정확하게 몇 초 후에 3초 만에 속력이 그죠? 0이 됐으니 초당 속력이 10씩. 왜?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얘도 똑같이 45m를 그죠? 여기 플러스 기준 방향으로 45m를 가서 또는 올라가서 뭐 이렇게 정지했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이라도 모자라도 나머지 두 개 값을 무조건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0인데 시간이 6초래요. 그럼 초당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6초 만에 속력이 0이 됐다는 건 초당 속력이 50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30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초당 속력 50 감소하니까 정확하게 6초 후에 속력이 0이 되겠죠. 처음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도가 10씩 변합니다. 얘를 줬겠죠? 근데 3초래요. 그럼 3초 전에 30이었겠구나. 지금은 정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얼마에 가요? 얘는. 그쵸? 1초 때까지 잠깐만 25m를 갔다가 자, 눈금을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비율입니다. 그죠? 1대 3대 5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럼 25로 가다가 2초 때까지는 얼마에 가느냐? 그러면 3을 더 가니까 15m 더 가요. 그죠? 그럼 그게 얼마예요? 15m 더 가면 4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고요. 자, 3초 때 얼마 있어요? 그렇죠. 45m가 되겠죠. 여기 45m 지점에 여기 있습니다. 점이 여기 찍히겠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내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제 쓱 집어내보면 마이너스 12로 일정하니 그럼 시간이 몇 초일 때 여기가 3초라면 이건 플러스 30. 증가량. 이건 마이너스 30m/s니까 감소량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이제 30에서부터 0까지 일정하게 속도가 30만큼 변했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가우스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니까요.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닥 어렵지 않으니 정리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에 자꾸 적용시켜주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6페이지에 공식 나와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 보시면 그래프 제가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셋을 적당하게 VT 그래프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조절해 가서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 17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가 물리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 1, 2강의를 통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잘 정리하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물리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3강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